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이 취임식에 입고 나오는 브랜드. 미국의 상징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되기도 한 브랜드. 나이키, 애플, 심지어 에루샤에도 붙지 않는 뽕이라는 단어가 붙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랄프 로렌입니다. 1939년 10월 14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랄프 로렌은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4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랄프 리프시츠였죠. 라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랄프 리프시츠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라삐가 아니라 백만장자였습니다. 그저 상류층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꿈꿨습니다. 동시에 리프시츠가 쉿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름으로 놀림을 너무 많이 받은 탓에 랄프 리프시츠와 그의 형인 제리는 함께 성을 로렌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렇게 경제적 성공을 꿈꾸던 랄프 로렌이 유독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옷인데요. 정확히는 스타일이었죠. 당장에 부를 이뤄낼 수는 없어도 상류층처럼 행실을 다듬고 옷차림을 그들과 비슷하게 하고 다니면 그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캘빈 클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랄프 로렌이 형편은 어려웠을지라도 항상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패션을 좋아하던 랄프 로렌은 프레드 아스테어와 캐리 그랜트와 같은 스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 프레피웨어와 빈티지 룩에 대한 독특한 패션 감각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패션 업계에 뛰어들진 않았죠. 왜냐하면 패션은 그냥 좋아하는 것일 뿐 결국 목적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맨해튼의 바로크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데요. 2년 정도 공부해보니까 등록금 문제도 있었고 실무에서 배우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느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아메리칸 클래식의 대명사인 브룩스 브라더스에 들어갔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랄프 로렌은 처음에 넥타이를 판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단순 판매직이었죠. 그런데 넥타이들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당시엔 얇은 넥타이가 유행이라 판매 중인 제품도 얇은 넥타이만 있었거든요. 랄프 로렌 입장에선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랄프 로렌이 어린 시절 봐왔던 개성있던 패션에 비해 60년대의 패션은 2차 세계대전까지 겪은 이후 레디투웨어와 급속도로 유행을 맞이하며 개성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사에 훨씬 다양한 제품군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개 판매원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군대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홧김에 간 건 아니고요. 당시에 미국이 징병제였던 터라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복무를 마친 랄프 로렌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일하다가 보우 브럼멜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꿈을 펼치게 되는데요. 1967년 당시 유행과는 반대되는 넓은 넥타이를 만들고 폴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폴로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게 폴로를 런칭한 랄프 로렌은 당시 럭셔리 쇼핑의 상징이었던 블루밍데이스를 포함한 대형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판매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이 초기 성공이 랄프 로렌의 앞날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남성복 컬렉션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남성복 디자인으로 코티 어워드를 수상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코티 어워드는 1985년 폐지되기 전까지 미국 패션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요. 이때부터 랄프 로렌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전개하던 클래식한 남성 스타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어울리는 여성복 라인을 출시했고 이어서 1972년에는 전설이 시작되죠. 24가지 색상의 PKT를 출시하여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폴로티로 자리매김시킵니다. 이때부터 PKT를 폴로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폴로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브랜딩에 있어서 컨셉과 고증도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폴로라는 스포츠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로고를 보고 그냥 말 타고 있는 기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폴로는 대표적인 상류층 스포츠입니다. 미국이 한창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있을 당시 부자들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던 스포츠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특히나 말의 가격이 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요. 그런 말을 하루 왼종일 타고 다니며 스포츠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경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랄프 로렌이 왜 브랜드 이름과 컨셉을 폴로라고 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랄프 로렌은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에 대한 동경과 그들의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상류층의 상징이던 폴로를 자연스럽게 동경할 수밖에 없었고 브랜드의 컨셉으로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기수가 경기용 스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정체성, 즉 아메리칸 클래식, 아메리칸 드림 럭셔리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폴로 랄프 로렌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랄프 로렌이 한 말 중
나는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파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류 사회를 동경하는 그 욕구를 스타일링으로 해소시키고 그 만족감을 판매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꿈 마케팅이 제대로 펼쳐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위대한 개츠비 이전에 나왔던 최초의 개츠비 로버트 레드포드가 영화에서 랄프 로렌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이죠. 상류 사회를 바라보던 1920년대 미국인들의 꿈을 실사화해서 소비 욕구를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개츠비룩이 유행하며 랄프 로렌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인들이 꿈꾸고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죠. 그런데 뭔가 좀 헷갈리는 구석이 있죠. 폴로가 맞을까요? 랄프 로렌이 맞을까요? 정답은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룹 하에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패션 브랜드 이름은 보통 창업자 디자이너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예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폴로 랄프 로렌은 스포츠 이름에 창업자의 이름을 더한 형태잖아요. 이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아메리칸 클래식 럭셔리 브랜드의 대명사 브룩스 브라더스가 폴로라는 이름의 옥스포드 셔츠를 먼저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폴로가 아니라 랄프 로렌을 더한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폴로가 안 되니까 폴로 바이 랄프 로렌 이런 것도 당시엔 쓸 수가 없었죠. 이후 창업주 랄프 로렌이 폴로의 상표권을 사긴 했는데요. 브랜드는 딱히 개편 없이 계속해서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컨셉으로 삼아서 땡땡 랄프 로렌, 폴로 땡땡 등의 브랜드를 런칭했죠. 그래서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 산하엔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라인을 알아볼까요? 그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라인은 역시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1967년 넥타이를 내며 런칭한 그 최초의 브랜드죠. 대표 라인인 만큼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되는데요. 영국식 남성복, 아이비리그룩, 아메리칸 스포츠룩을 주로 다루며 라벨 색상이 파란색이라 블루 라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흔히 폴로 혹은 랄프 로렌이라고 부른다면 이 브랜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더블 RL이라고 읽는 이 브랜드는 1993년 런칭된 럭셔리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기존 폴로 랄프 로렌의 프레피하고 포멀한 룩과는 꽤나 다른 느낌을 연출하는데요. 서부 개척 시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빈티지, 워크웨어, 밀리터리 패션을 주로 선보이죠. 창립자 랄프 로렌이 가장 사랑하는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계에서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국내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유일하게 입점돼 있죠. 퍼플라벨은 1994년 런칭한 럭셔리 신사복 컬렉션으로 모든 라인 중 최고가를 자랑하며 하이엔드 컬렉션입니다. 수트 한 벌 기준 500만원을 기본으로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급 럭셔리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가격대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랄프 로렌 매장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본국인 미국보다 많을 정도로요. 이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게 된 건 1982년 신한 인터내셔널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1992년 부도가 나서 라이센스가 일경물산으로 넘어갔다가 1998년 두산으로 또 한 번 넘어갔죠.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2010년부터는 현지 법인 랄프 로렌 코리아에 판매권이 넘어가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 유독 비싸지는 브랜드들의 정책은 이 랄프 로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고가는 아니었는데요. 1998년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판매권을 가졌던 두산이 고가 전략을 펼쳤는데 이 고가 전략을 2010년부터 판매권을 가진 랄프 로렌 코리아가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해외 직구의 확산으로 한국의 폴로 매장 매출이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직구가 막힌 이후엔 아울렛 매장의 인기가 대단하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대단한데 그렇다고 해서 본국에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매장 수만 한국이 많을 뿐 위상 자체는 미국에서 훨씬 높으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 입고 나오는 정장 브랜드가 랄프 로렌이라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랄프 로렌의 성공 신화는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습니다. 이민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입는 정장을 만들고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랄프 로렌은 그저 자신이 꿈꾸던 것을 스타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위상은 그저 돈과 옷이 좋아 부자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브랜드와 비슷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랄프 로렌 이야기였습니다.